안녕하세요.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두 당식 A, B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만족시켜 이거는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. x는 하고 정리하면 이항시킨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a-2에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? 됐습니까? 뭐 그렇다면 뭐 간단히 계산되겠군요. 마이너스 2x제곱에다 x제곱을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부호가 또 밖에서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2x 해주니까 플러스 3xy가 처리되면 되겠죠. 마이너스 3y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이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뭐 수식 정리해가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실수 없이 풀이해야 되겠습니다. 주어진 식을 전개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? 아이고 곱셈공식 물어본 걸까요? 뭐 그러면 각각 제곱들을 먼저 열심히 좀 쓰면 되겠죠? 그럼 이제 4c 제곱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배에 해서 이제 곱하기 해주면 2ab 되겠고 2배에서 곱하기 할 때 아이고 요번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? 마이너스 4bc 그 다음에 2배 하면서 또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4ca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써면 되겠습니다. 뭐 공식 자체만 좀 암기돼 있으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 역시 또 실수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.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. 당식을 2x-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1차로 나눌 때는 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. 2, 3, -6, 1 이렇게 처리되는데 0 되게 하는 뭐 2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. 1 쓰고 4 되겠고 2 쓰고 마 4에 그럼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2 돼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나머지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근데 이제 이 식을 쓸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x-2분의 1에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니까요. 문제는 좀 한 번 더 살짝 더 변형을 해야 되죠.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뭐 목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이때 이제 뭐 q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q 마이너스 2 부분들은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? 됐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뭐 r 값은 뭐 마이너스 1 나와 있으니까요. 뭐 3배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뭐 1번이 돼 가는 그런 내용. 1차로 나눌 때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지금 이제 이거 0 되는 값 자체 부분들하고 EX-를 부분하고 이게 좀 일치가 안 되죠. 이게 최고차가 1인 상태에서 X-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좀 식을 한번 좀 살짝 바꿔가는 요 과정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. 이런 거 잊지 말고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.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-a 주어졌을 때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A, B가 실수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. 1-i가 근인데 개수들이 실수라는 얘기는 1 플러스 i가 근대는 이렇게 좀 켤레근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2차 방정식 근들 두 개를 다 아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두 근의 합 이런 이론을 적용해 가면 되죠. 마이너스 a 되는 부분들이 2가 돼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근의 곱해주면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실제로 두 근을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?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돼가지고 b 값은 2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식 자체가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식에서 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. 뭐 굳이 약분 안 하고 계산해도 금방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뭐 켤레근 학습되어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 아주 중요한 기초 항목 중에 하나죠. 켤레근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당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px 이런 부분들 뭐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생겨갈 텐데 나머지를 구해갈 때 이렇게 몫을 포함하는 이 부분들을 좀 0이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p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될 건데 이 부분들이랑 p 3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열심히 마이너스 1점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요?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되겠고요. 3을 대입해주면은 27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결과가 같다 되어 있는데요. 일단은 5를 지금 소거해주면 되겠고 이항시켜서 5a를 열심히 만들고 27 마이너스 9
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이항식해서 플러스 12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. 10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. 이 계산 결과가 이게 3 되는 거니까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그럼 이제 A 값은 금방 6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큰 이론 틀에서 P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3을 좀 대입한 이 결과가 같습니다. 이렇게 이론 정리만 좀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. 나머지 정리의 기본 원리들 착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. x-y 값을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. 주어진 식에서는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깔끔한가요? y는 하고 정리해도 뭐 문제가 없겠군요. y 값은 x-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 좀 대입을 해서 bx에 x-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x에 대한 식이 되겠고, 그럼 문제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등식 관련 문제가 되는 거죠. ax 제곱이 되겠고, 여기는 좀 처리해줄까요? b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, 여기는 c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. 정리해서 분리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x 제곱 되겠고, 2차항 부분들은 여기를 먼저 쓸까요? 뭐를 뭐 플러스 부분을 좀 먼저 쓰면 되는가요? 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아이고 여기 좀 어떻게 되는 거죠? 마이너스에 어이구 이거 좀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부가 좀 잘못되는데요.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그죠? 어이구 그러면 b 플러스 2c x 처리가 되겠고 그럼 상수항 부분들은 여기밖에 없는데요. 그죠? 상수항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?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항등식이니까 먼저 c 값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죠. c 값 마이너스에서 처리해주면 저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b 값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이꼴 또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뭐 두 세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는 뭐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죠. 되겠습니까? 뭐 나중에 풀어야 될 식 자체가 xy 두 문자로 되어 있는데 뭐 관계식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한 이렇게 항등식이 되겠다. 이런 풀이 절차 조금만 좀 생각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. 2차 방정식 두근이 알파벳하고 새로운 2차 방정식 두근은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2차식하고 근 나왔다는 얘기는 뭐 근하고 계수하고의 관계를 좀 물어봐라 이런 얘기죠.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되겠고 알파 베타 A 이렇게 되어가는 내용이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거고요. 두 번째 식에서는 합을 하게 되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거죠. 통분해서 쓰게 되게 되면 이 결과가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? 2분의 b입니다 나온 거겠고 뭐 곱하기를 여기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결과는 이제 2분의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뭐 깔끔하게 이런 거 하나 처리되는데요. a분의 1은 이걸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이 2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 그러면 이 식을 좀 이제 터치를 좀 해주면 되는가요? 어떻게 됐습니까? a 값이 2가 됐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분의 p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. 그럼 이제 이곳에서 b 값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b 값은 그럼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거겠죠?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나와서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근과 계수의 관계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력 있게 좀 잘 풀어가지고요 점수들을 좀 확실하게 좀 확보해가는 그런 문제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.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정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인데요. 최고차 이런 건 뭐 함수를 좀 이용해서 해석을 좀 해가면 되는 거겠죠.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만 이렇게 좀 해석하는데 근이 1보다 큰 쪽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. 그럼 이제 근을 좀 가져야 되는 거니까 먼저 좀 판별식을 좀 넣으면 되겠죠. 판별식 해서 9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? 이 부분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좀 나오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1보다 큰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수값이 이제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음수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
되죠? 이걸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라면 뭐 a 값을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정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4개가 되겠죠? 4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이렇게 뭐 근과 관련돼 있을 때 뭐 그래프를 통해서 약간 좀 생각해가는 이런 절차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들이 0이 아닌 복수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그런 것만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이렇게 좀 더하기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 2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든지 물론 이제 뭐 z를 이제 a 플러스 bi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수라는 사실이 좀 학습이 돼 있으면 매우 좀 편리하게 공부해 갈 수가 있죠. 기억을 조사할 때 기억 부분들은 이제 각각 대입하지 말고요. 주어진 식을 전개해주면 1 빼기 z바 이런 형태로 있고 곱하기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 중간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실수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거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니은 파트 부분들은 그러면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z바 자체가 이제 a-b 이렇게 되는데 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2b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실수하고 관련이 없고 디귿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? 뭐 이렇게 좀 유리화 형태를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여기 이제 z바의 제곱 이런 모양인데 z바 제곱 자체가 뭐 실수가 될 일 없죠.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뭐 기억 정답 이렇게 돼가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항목들 합한 거하고 그다음에 곱한 거 이런 부분들이 실수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 좀 미리 학습을 좀 해두면 시간도 절약해 가면서 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초 학습으로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. 10번 시작합니다. 루트 b분의 루트 a 계산했는데요. 아이고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경우 뭐 복수수 공부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. 0이 아닌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만족할 때는 어떻게 됐죠? a 값은 양수가 되겠고 b 값은 음수가 됩니다.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다음에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뭐 참고로 루트 a, 루트 b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이제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이런 경우죠. 물론 이제 뭐 0이 될 때도 성립하는데 지금 0이 아닌 이런 조건이라면 오른쪽 조건인데 이건 뭐 참고 사항이고요. 지금은 a값 0보다 크고 b값 0보다 작습니다. 이런 걸 과정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연산하는 부분이 불편하면요. b값을 이렇게 뭐 마이너스 p 이런 거로 잠시 좀 생각해서 b값은 물론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. 양수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주어진 식을 좀 고치면 이 루트 a는 있고 그 다음에 b를 그럼 마이너스 p로 고치면요 pi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루트 2a 그대로 있고 루트 그 다음 또 pi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고 그 다음은 루트 3pi 루트 3p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다음은 뭐 절대값 3b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? 뭐 아이고 2가 좀 빠졌었군요. 이렇게 루트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식이라서 약분해서 소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이제 풀이를 하게 되면 i 곱하기해서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? 3p 이렇게 풀이가 되겠고 이건 뭐 마이너스 3b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p를 또 다시 원래대로 또 이렇게 바꿔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b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1번은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.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범위 자체를 좀 구해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부분들 연산할 때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좀 처리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의 값 자체를 루트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허수 단위의 정의 i로 좀 고쳐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좀 과정 거쳐가면서 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럼 뭐 결국 이제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. x제곱 2ax a제곱 플러스 3a 그럼 뭐 이렇게 mx 마이너스 이렇게 같다라고 처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2a 플러스 mx 그 다음에 이제 뭐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접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근이 한 개다라고 해서 근 한 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당연히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판별식 2a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4배의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n 이퀄 제로 여기서 풀어가야 되는데요.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. a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돼 있을 때 문제를 보게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또 능력까지 있으니까 항등식이 되가는 거죠.
전개할 때 4a 제곱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4m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2a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,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4n 이퀄 해서 정리가 되가는 거니까 이 부분 0 되는 거니까요. n값은 3 처리가 되겠고, 그러면 n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어이쿠, 이게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요. 9가 되니까 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?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n값을 열심히 구했는데요. 이 둘을 좀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됐군요. 그러면 4분의 9, 3이었으니까 3, 9, 27 이렇게 되는 4분의 27입니다.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뭐 큰 흐름틀 정리 일단 갔다 갔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놓은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항목이 되겠고, 이때 이제 접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만나는 점이 x 좌표가 한 개입니다라고 하니까 판별식 중근간에서 판별식 살펴야겠고, 이때 이제 드디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에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살펴달라, 이렇게 풀이 절차를 조금 신경 쓰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. 학습 좀 확실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출제 비중도 매우 높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.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을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. 2차 함수 그래프 점을 만난다 이런 얘기인가요? 알겠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만나는데 근이 ab라는 얘기죠. 그런데 이제 이 길이가 6이라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, 절대값 차가 좀 6이다라고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근거 계수에서 제곱하면 36,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.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좀 4가 되어 있으니까 4, 4, 16에다가 빼기 4a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36 처리되는 건가요? 되겠습니까?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2차 함수 x축 이렇게 되면 y에다가 0 쓰게 되면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고, 그때 이제 만나는 점이 이제 근이 된다라는 거죠. 그때 이제 길이라는 얘기는 근이 차, 이렇게 좀 요게 해석해 간 부분들, 이거 간단한 거니까 요 부분들만 조금 기억하면 그 다음에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 이창의 개수가 1인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. 최소값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, 이 참수는 최소값이 되는 부분이 꼭지점 좌표죠.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가르쳐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거니까요. fx 자체는 그러면은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결과 처리되니까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? 2x 이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? 문자 하나만 좀 이렇게 더 알면 이 참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.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부분들 하고 4x 플러스 3하고 연산 들어가면 되겠죠.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, 이게 좀 중근 간다면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, 아이고 이게 완전 제곱 되면 여기가 1 돼야 되잖아요. 굳이 판별식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a 값이 4가 되는 거니까, 그러면 fx 자체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이런 굳이 완전 제곱하지 않아도 판별식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니까,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면 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풀이를 진행하라는 얘기는 부호를 좀 바꿔서 마이너스 4에다가 는 이렇게 처리해 놓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요. 아이쿠, 이런 부분들은 fx를 마이너스를 쓸 걸 그랬습니다. 어쨌든 이양시켜가면서 부호를 좀 정리해주면 되죠. 는 5에다 정리되겠고, 두 분의 좀 곱을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정답은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이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구하는 부분들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거 알아두면 나중에 좀 무지무지 편리하게 좀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주어진 등식을 열심히 좀 계산하라는 얘기죠. a 플러스 b이 됐습니다. 만족하는 a 값, b 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, 주어진 식을 좀 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, i분의 1, i 제곱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, 이걸 공통으로 좀 끄집어내면 되죠. 맨 처음 거 1이 되겠고,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? 이 식에다가 i분의 1을 좀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한 거죠. 됐습니까? 그 다음 식은 또 여기다 한 번 더 곱하기 하니까 i 제곱분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, 그 다음은 또 한 번 더 곱하기 하니까 i 세제곱분을 이렇게 곱하기 하는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i의 29제곱인가요?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됐다.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? 됐습니까? 식의 좀 특징을 좀 살펴가면 좀 더 쉽게 좀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i 곱하기해서 유리화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겠고,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요. 이 부분들은 주어진 이 식을 좀 보게 되면 1에다가
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i 이렇게.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네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거죠. 이렇게 좀 해가는 거라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30개가 있으니까요. 나중에 지금 이거 4개 합이 이제 0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몇 개가 남게 되는 거죠. 2개가 남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앞에 2개가 남아야 되니까 1-i가 이렇게 좀 남는 그런 형태로 좀 식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공통 튀어나가서 1 플러스 i에다가 지금 1-i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앞에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마이너스에다가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 값 마이너스 2에다가 b 값은 0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이때 이제 또 b 마이너스 a를 해달라 그러면 정답은 뭐 플러스 또 2입니다라고 해서 살짝 더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연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간단하다.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연산을 좀 상당히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식을 좀 이렇게 관찰해서 좀 특징 좀 파악해 놓은 이 부분들 좀 잘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. 이곳에다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 똑같이 2가 된다는 얘기인가요?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곳에다 2 되게 하는 그 값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가 되겠고 알파 베타가 뭐 4가 된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알파 베타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계산을 해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건 뭐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요. 이렇게 해서 좀 결과를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? 루트 안에서 이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배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건데 뭐 1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처리되면 이게 4 들어가니까 2로 풀려서 4에다가 또 4 이렇게 처리돼서 16 되니까 4로 풀리는 건가요? 그래서 4입니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렇다는 얘기는 뭐 f 4 값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럼 뭐 주어진 식에다 4만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. 16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예요? 48에다가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? 됐습니까?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? 마이너스 48에다가 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2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뭐 알파 베타에 대한 표현들 아이고 요거 뭐 만족해주는 근 형태로 해서 근이다라고 해서 근거 계성에게 좀 이렇게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좀 좋겠고요. 이번에 좀 재미난 부분들은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계산하고 있는데 요 계산이 좀 잘 안 되죠. 주어진 식에서 알파 베타를 값을 구해갈 때 이제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 있죠.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가는 요 아이디어 되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16번 시작합니다. 3x 플러스 y 9x 마이너스 3y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이제 다음 값을 열심히 좀 계산해서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. 뭐 약분을 좀 해가지고 비기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9x 플러스 3y 이렇게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건가요? 3의 이런 형태로. 그래야 9x 마이너스 3y는 이꼴 b 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더하게 해주면 3a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이 18x 이렇게 좀 나오는데 3a 플러스 b가 문제에 주어진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? 알겠습니다. 아이고 18x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 자, 이게 27a 세제곱 그다음에 b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뭐 18x에 3x 제곱 더하기 y 제곱 처리되는데 이거 보면 분모를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요.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세제곱 아이고 요거는 근데 인수분해 꼴을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.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9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다 18x에다가 3x제곱 플러스 y제곱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약분해서 금방 좀 처리가 되겠죠. 그래서 그 다음 과정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? 그러면 3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9ab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. 해서 또 계산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요거는 또 둘을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18x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또 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3배에다가 3a하고 b를 좀 곱하게 해준 거죠. 근데 이것들이 뭐 3식이 공통이니까 또 9를 또 공통으로 더 끓여낼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이제 또 9를 좀 공통으로 나가게 되면
x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뭐 9x 제곱 빼기 y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3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계산이 조금 전에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하고 이 부분하고 27 혹시 공통이 되겠죠? 18 이렇게 처리됐으면은 이게 이제 29 이렇게 됐으니까 9에다가 3에 되니까 3, 4, 12가 되겠죠. 12에서 또 그러면 9를 빼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모양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게 좀 약분되는데요. 27분의 1에서 최종 결과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아이쿠 식들 사이가 아주 교묘하게 좀 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그래도 뭐 특징들을 좀 파악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. 최종적으로는 P-Q 해서 정답은 뭐 26을 좀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분모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뭐 3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배의 뭐 이런 부분들 형태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분자 부분하고 인수분해꼴 형태가 됐으니까 이게 인수분해꼴 형태로 썼다는 이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죠. 이런 쪽을 좀 선택하지 않고 됐습니까? 그럼 여기 3AB에다가 뭐 이렇게 뭐 3A 플러스 B 이렇게 좀 써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.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특징들을 좀 살펴가면서 연산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.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주어진 식은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는 얘기는 F3 결과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결과 좀 나중에 써먹어라 이런 얘기죠. 주어진 식은 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요. 대입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1을 대입해주면 F-2가 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F2가 되는 거예요. 이 결과가 는영이니까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5를 좀 대입해주면 F2 F2인데요. F2 그죠? 5를 대입해주면 F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. 결과가 또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뭐 큰 흐름에서는 여기 F가 또 공통으로 있으니까요. 결과가 좀 같습니다.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요. fx를 우리가 좀 식을 쓰는데요. 최고차 계수가 1인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숫자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. 결과들이 같아지는 이 결과 모르면 k라고 해주면 더하기 k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2, 6 집어넣을 때 K값 나오는 거니까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요 정보를 이용하면 되겠죠. F3을 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해주면 5에다가 1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플러스 K 한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K 결과가 마이너스 10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K 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서 여기다 좀 쓰면 되겠습니다. 되죠?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F1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뭐 1 대입은 뭐 3입니다. 마이너스 1입니다. 마이너스 5입니다. 그 다음에 K값이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?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플러스에 3, 5, 15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0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주어진 정보도 특히 이제 나 부분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나눠 떨어집니다. 그럴 때 이제 대입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좀 같아져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좀 같아지는 숫자가 있어서 연결고리가 좀 딱 돼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값, 이 값을 k라고 했을 때 k 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에서 k 값 구하고 해서 이제 함수식을 완성해 가는 뭐 절차가 좀 그럴싸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보기에서 오는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그러려면 이제 fx를 다른 부분 좀 많이 하지 말고요. 최고차 부분하고 이제 n제곱 이렇게 최고차 부분만 가지고 좀 조사를 좀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좌측은 이 부분 제곱하게 되니까 a제곱 x 2n제곱 처리가 되겠고 우변은 이곳에도 곱하게 해주면 3ax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. 아니면 뭐 근데 fx가 있으니까 3x제곱이 더 클 일 없으니까요. 최고차 부분들만 이렇게 조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럼 뭐 2n이 n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2가 돼서 2차식이라는 거 알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제곱은 이퀄 3a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fx가 2차식이라는 것을 대략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또 3이라는 부분들까지 어이구 그럼 기억이 맞습니다까지 해결되겠는데요. 됐습니까? 그러면 fx가 3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 bx 플러스 c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대입해서 찾기는 매우 불편한데
3x 제곱 좀 이걸 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군요. fx 공통 처리해주고 fx 빼기 3x 제곱 이렇게 하나만 넘기고 나면 3x 제곱 플러스 1입니다. 이걸 좀 이용해서 계산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3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고차가 사라지죠. 그래서 여기 이제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돼서 전개를 해가야 되는데 3x 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려면 지금 이게 3차에다가 이걸 곱하기 해서 곱하기 해주면 3차가 되는데 2차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제 b 값이 0입니다 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겠고 b 값이 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? 3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 부분들하고 c 이렇게 된 부분들이 또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죠. 그럼 뭐 상수에다 또 이렇게 곱하게 될 부분이니까 c 제곱의 1도 있겠지만 3x 제곱을 맞출 이렇게 좀 연결되려면 c 값이 1입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뭐 fx 자체가 3x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좀 결론 내고 불일정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고차 계수가 3입니다 됐고요. 1 해주면 이제 F1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. F를 구하게 되면 1 주어진 식이니까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4 맞습니다라고 처리가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주어진 부분들을 x 세제곱 마이너스 때 나올 때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. fx의 제곱은 좀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9x 4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나누는 거죠. x 세제곱 마이너스를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좀 처리해가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 원리에서 여기 좀 0 만들어야 되니까 세제곱에다가 1을 좀 대입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요. 이런 부분들은 세제곱이 1 되는 거니까 9x, 6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를 낮춰갈 수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하고 관련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 부분에서 나머지가 좀 잘못됐죠.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 기억 니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아니면 뭐 좀 더 관심이 많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나눠서 풀이를 하더라도 나머지를 충분히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함수식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풀어가면 되겠고요. 맨 처음에 이제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고차 뭐 다른 항까지 전부 다 쓰고 연산하게 되면 이제 그 연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감적기가 너무 힘드니까 최고차 부분들만 좀 살펴가지고 이렇게 좀 발표한 부분들 됐죠.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. 이 부분을 좀 대입해서 연산을 하면 불편한데 여기 이제 3x 제곱이 좀 이렇게 있는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이항시켜서 식을 좀 쓰는 거죠. 이항시켜서 식 써놓고 이렇게 이곳에다가 이제 좀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간다. 상당히 좀 재미있는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. 맨 처음 주어진 식 통째로 좀 대입해서 하게 되게 되면 세 개짜리를 뭐 전개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이 매우 불편하니까요. 제가 좀 살짝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입해서 풀이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. 19번 시작합니다.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이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y절편이 양수가 되겠고 최대값이 4라는 얘기는 뭐 그래프 위로 볼록인가요? 이런 표현. 그 다음에 뭐 다가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이것은 a 더하기 x a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표현이죠. a 값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좀 써져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렇게 좀 x는 a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의 함수 값이 같다. 그래서 대칭축에 대한 정보가 좀 제공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갔을 때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 2인 형태로 해서 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 형태가 되고 이 값이 뭐 4가 되겠고 됐죠. 축을 좀 이렇게 좀 잡아서 그려가는 건데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축 잡아서 이렇게 해서 양수 부분들 이렇게 좀 모양을 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fx가 x축에 접한다. 접하는 거군. 거리가 멀죠. 최대값이 4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.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알파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물어봤는데 요게 좀 표현이 조금 낯선 거라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알파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 알파에 빼기 f 4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때 함수값이죠. 이런 형태로 좀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게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.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2보다 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이런 숫자 알파에서 여기 좌표가 그러면 이제 알파, f 알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. 됐습니까?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좀 물어본다면
자, 그다음에 마이너스 2, f가 요 점이죠.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. 이렇게 연결한 이게 바로 뭐죠? 기울기죠. 기울기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2대가 이제 가장 큰 값이니까 이 기울기는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. 그죠? 이게 좀 학년이 높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좀 공부하는 거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교과 과정상에서는 살짝 좀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요. 이런 건 좀 잘 살펴가면서 와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디귿은 그래프의 점, 그 다음에 AD-BC가 0을 만족해주는 CD가 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어이쿠 이것도 뭔가요? AD는 이꼴 B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또 해석을 좀 잘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A, B, C,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A분의 P 하고 크로스해서 나누기 형태로 해서 C분의 D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럼 또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도 A 빼기 0분의 B 빼기 0 이렇게 되죠? 그 다음에 이제 C 빼기 0에 D 빼기 0 이렇게 처리해서 요게 이제 뭐 그럼 이제 또 다시 기울기 형태로 보면 되거든요. 근데 기울기가 이제 뭐냐면 0,0 기울기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뭐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요. 여기 이제 뭐 A, B 이렇게 긋게 되면 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. 그다음에 그 반대편 이제 C, D에서 이 기울기에서 일직선 상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기울기가 좀 같아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이 원점 부분들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뭐 다른 점 A, B, C, D 이런 것은 뭐 이렇게 구워도 뭐 또 만족하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존재할 수가 있겠죠. 되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뭐 수직되게 되면 좀 안 되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되면 뭐 A라든지 뭐 C 이런 부분들이 0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이건 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니은 디귿 맞습니다라고 처리되는데, 어이쿠,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뭐 기울기를 이용한 이런 표현들이라서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특히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은 그래도 좀 2,4 마이너스 2,4라는 부분이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조금 이제 담겨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스스로 구해가지고 특히 이제 원점하고 기울기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만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. 연습장에다가 메모하고 또 뜻 좀 이해하고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. 설문제 이해됐습니까?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. 이차함수 fx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. gm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이죠. 제곱차가 양인 그래프 쭉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m입니다 라고 되겠고 이 m값을 대입해준 결과가 최소값 gm에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m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. 2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고 플러스 또 3m제곱에다가 플러스 4m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씩 정리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.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입니다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서술형 답지 써야 된다면 이 부분들 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n값 범위가 또 주어져 있을 때 gm의 최대값 최소값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번엔 뭐 m에 대한 이차함수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m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2 처리되가는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내용이죠. 그러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일부 좀 사용하게 될 거니까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문제에다가 뭐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2 처리해서 7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고요. 최소값을 구해간다면 최소값은 얼마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.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제 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에서 뭐 최대값, 최소값, 라지 M, 스몰 M이라고 해가지고 또 합을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정답은 뭐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뭐 약간 꼬리물기처럼 M에 대한 식으로 구하고 그 식에 다시 뭐 최대 최소 구해가는 건데 큰 흐름 틀에서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2번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
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대표연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0이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켈러복수를 곱하기 하면 2가 되겠고 알파바 베타바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알파분의 베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연결고리가 되나요?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 부분은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좀 생각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. 이 결과가 지금 2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알파바 베타바는 옆에 있는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요. 여기서 알파바는 그럼 어떻게 됐죠? 알파 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. 그러면 3 공통으로 또 튀어나갈 수 있겠네요. 그럼 이제 3 공통으로 그냥 급하게 쓰죠 뭐. 그러면 알파분의 3 이렇게 뭐 베타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변형했으면 되겠고요. 이걸 좀 전개해주면 되죠. 전개했을 때 이렇게 곱하기해주면 3 이렇게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분의 3 베타 그 다음에 베타분의 3 알파 이렇게 돼서 결과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럼 3 공통에다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되겠습니까?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지 알파분의 베타하고 이제 여기 연관성이 있는 걸 알겠죠? 그럼 이제 요식을 좀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럼 이제 t 그다음에 t분의 1 이런 부분들이죠. 3에서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뭐 전체에다가 좀 t를 곱하게 해주면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알파분의 베타 해당하는 부분들은 근위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.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2제곱에 4에다가 빼기 9에 되니까 5i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?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그래서 a 플러스 bi 형태가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3분의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 수가 없잖아요.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계산은 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9분의 4에다가 9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주어진 식들이 특히 이제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알파바, 베타바 이런 부분들을 알파분의 3, 베타분의 3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연산해서 이제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은 반대는 뭐 베타분의 알파인데 이건 뭐 역수관계니까요.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지 이런 과정이 좀 이렇게 좀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연습장에다 좀 메모하고 또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1번 마지막 문제 식의 연관관계가 조금 불편했는데 연습을 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.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학습에 보탬이 되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실력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.